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미국 무대에서 동료의 배신으로 감독을 경악시킨 충격적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도 이 선수 이름을 안 찾아보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 진짜 이번 경기 보면서 혈압 200까지 올라갈 뻔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또다시 역사를 쓰고 있는데 팀 내부에서 이 천재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발견됐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진짜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분노하실 거예요. 일단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요. LAFC는 이번 시즌 팀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영입이죠. 이 팀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과거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2번이나 준우승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거든요. 2019년에 한 번, 2020년에 또 한 번. 2번 다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그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엄청난 이적료를 들여서까지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데려온 겁니다. LAFC 구단주는 손흥민 영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우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유일한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손흥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단순히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운명을 걸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요? 완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즉시 임팩트를 만들어냈어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레알 에스파냐 수비수들을 농락했습니다. 1골 3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팀의 6대1 대승을 이끌었거든요. 6대1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스코어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상대 팀 입장에서는 그냥 집단 린치를 당한 수준입니다. 축구에서 6골 차이로 진다는 건 단순히 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 거거든요. 경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은 장면부터 예술이었어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순식간에 가속하면서 2명의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는 골키퍼 앞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이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동료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 BMO 스타디움 원정 팬석에서는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시스트들은 더 놀라웠어요. 첫 번째 어시스트는 완벽한 스루 패스였습니다. 수비수 3명 사이를 꿰뚫는 정확도 높은 패스로 동료, 스트라이커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줬죠. 두 번째 어시스트는 날카로운 크로스였고요. 박스 안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크로스를 동료가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세 번째 어시스트는 또 달랐어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수비수를 끌어낸 후 완전히 비어버린 공간에 있던 동료에게 백패스를 찔러줬거든요. 이 세 개의 어시스트가 보여주는 건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입니다. 스루패스, 크로스, 백패스 모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와 일반 선수의 차이예요. 일반 선수들은 한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서 수비수들이 예측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플레이를 선보이니까 수비수들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해설진도 완전히 흥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클래스입니다. 손흥민은 혼자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현지 팬들 반응은 더 뜨거웠죠.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레알 에스파냐 수비수들은 손흥민만 보면 겁을 먹었어요. 공을 잡을 때마다 2~3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손흥민은 여유롭게 돌파하거나 패스를 뿌렸거든요. 6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공격 기회만 10개가 넘었어요. 그중 4개가 실제 골로 연결됐고요. 만약 동료들의 마무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10대1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손흥민의 창조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경기가 메시와의 역사적 맞대결 이후 불과 3일 만에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메시를 상대로 선제골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3대0 완승을 이끌었거든요. 이 경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한 빅매치였습니다. 한쪽에는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리오넬 메시, 다른 한쪽에는 프리미어리그를 평정한 손흥민.
과연 누가 미국 무대의 지배자가 될 것인가? 이게 경기 전 최대 화두였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손흥민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경기 시작 11분 만에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메시를 포함한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손흥민은 환상적인 개인기로 수비를 뚫어낸 후 박스 안으로 침투한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줬고 골이 터졌습니다. 이 골이 터진 후 메시의 표정을 카메라가 잡았는데요. 정말 묘한 표정이었어요.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아쉬운 표정이랄까요. 메시도 손흥민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날 리가에서 뛰었던 동료들한테 손흥민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직접 상대해보니 그 실력이 소문보다 더 대단했던 거죠. 경기는 LAFC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LAFC는 추가골을 터뜨리며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어요. 메시는 개인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몇 번 보여줬지만 팀이 무너지니 어쩔 수 없었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경기 후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메시를 넘어섰다. 새로운 왕의 탄생, MLS의 새로운 지배자.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거든요. 물론 메시의 팬들은 한 경기 결과로 뭘 알 수 있냐며 반발했지만 객관적인 경기 내용만 봐도 손흥민이 더 좋았던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ESPN의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위대한 선수지만 나이가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활동량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MLS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면 손흥민이라고 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흥민의 활동량은 메시의 거의 2배였거든요. 손흥민은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면서 공격과 수비를 오갔는데 메시는 주로 공격 진영에서만 활동했죠. 현대 축구에서는 이런 활동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팀에 기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메시를 꺾은 지 불과 3일 후에 챔피언스컵 1차전이 열렸던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거든요. 특히 메시 같은 빅네임을 상대한 후에는 멘탈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샤프한 모습으로 레알 에스파냐를 박살냈죠. 이게 바로 손흥민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2년 동안 뛰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온 경험이 빛을 발한 거죠. 주중 유럽 대항전, 주말 리그, 그리고 각종 컵 대회까지. 한 시즌에 50경기 이상을 뛰는 게 기본이었던 리그에서 살아남은 선수거든요. 이 정도 일정은 손흥민에게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전에서 이미 5골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이 열렸는데 손흥민의 체력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리그 일정도 계속 이어지고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5골 차로 앞서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상대팀도 챔피언스컵에 출전한 강팀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손흥민을 벤치에서 쉬게 하거나 아니면 후반전에만 투입할 것 같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첫째, 손흥민이 이미 LAFC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는 겁니다. 주장 완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팀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주는 거죠. 손흥민은 LAFC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그런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둘째,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없이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자신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비록 5골 차로 앞서고 있지만 만약 초반에 몇 골 먹히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전반전만이라도 손흥민을 투입해서 경기를 장악하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셋째, 손흥민 본인의 의지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캡틴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출전을 원했을 거예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중요한 경기에는 꼭 뛰려고 했어요.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야말로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이유죠.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료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날카로운 슈팅을 날리며 골문을 위협했고,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현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죠.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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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성이 얼마나 우렁찼는지. 해설진조차 손흥민이 이곳에서 이미 레전드가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특히 경기 초반 5분쯤에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박스까지 파고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어요. 만약 그 슈팅이 골대 구석으로 더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바로 골이었을 거예요. 이 장면 이후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은 손흥민만 보면 두세 명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1차전에서 당한 게 얼마나 트라우마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LAFC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손흥민에게 수비수들이 몰리니까 다른 LAFC 선수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축구 전술에서 이런 걸 공간 창출 능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지 않아도 수비수들을 끌어당겨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죠. 손흥민은 이 부분에서도 월드클래스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백 경기를 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을 아끼기 위해 대거 로테이션을 단행했거든요. 평소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을 대거 투입한 거죠. 수비수 2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1명을 교체했어요. 거의 절반이 바뀐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전략이에요. 5골 차로 앞서고 있으니 주전들을 쉬게 하고 후보들에게 경험을 쌓게 한다. 좋습니다. 유럽의 명문 클럽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을 때 2차전에서는 후보들을 대거 투입하는 경우가 많죠. 젊은 선수들에게 큰 무대 경험을 쌓게 하고 주전들은 쉬게 하고. 하지만 여기서 산토스 감독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유럽 명문 클럽들의 후보 선수들은 어디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실력자들이라는 거죠. 맨체스터 시티의 후보 선수들만 해도 대부분 다른 리그에서는 주전감입니다. 그런데 LAFC의 후보 선수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후보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패스 타이밍도 엉망이고 공간 활용도 형편없었죠.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에 침투해도 패스가 안 나오고 패스가 나와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반 15분쯤에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때 오른쪽 미드필더가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 딱 1대1 찬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드필더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백패스를 선택했어요. 손흥민은 즉시 손을 들어 왜 안 주냐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드필더는 손흥민이 뭘 원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케인, 쿨루셉스키, 메디슨 같은 선수들은 눈빛만 봐도 손흥민의 의도를 파악했거든요. 케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손흥민과 뛰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가 어디로 뛸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항상 최적의 위치에 있고 항상 골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할 일은 그저 그에게 패스만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들끼리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지금 LAFC 후보 선수들은 손흥민이 어디로 뛰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력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축구 IQ, 즉 축구 지능의 차이거든요. 손흥민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죠.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불필요하게 뛰어다니며 체력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공을 받으려고 이쪽으로 뛰면 패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뛰면 패스가 이쪽으로 오고 이게 반복되니까 손흥민은 2배, 3배로 더 뛰어야 했어요. 이를 본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판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수준 낮은 선수들을 붙여놓고 체력 관리를 해준다고? 이건 체력 관리가 아니라 체력 낭비다. 차라리 손흥민을 처음부터 벤치에 앉혀놓는 게 나았다. 산토스 감독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팬들의 비판은 정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데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니 결국 더 많이 뛰어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마치 F1 레이싱에서 최고급 엔진을 장착했는데 타이어는 싸구려를 끼운 격이에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타이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잖아요. 축구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행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손흥민을 기용하려면 최소한 그와 호흡이 맞는 선수들을 함께 투입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손흥민을 쉬게 하고 후보들만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어야죠. 지금처럼 손흥민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후보로 채우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손흥민이 천재라고 해도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어요. 메시나 호날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반 23분,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동시에 가장 황당한 장면이죠. 동료 루드리가 중앙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에서 완벽한 타이밍의 침투를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침투 타이밍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면서 수비수보다 반박자 빠르게 출발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세요? 너무 빨리 뛰면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너무 늦게 뛰면 수비수에게 따라잡혀요. 딱 그 사이에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데 손흥민은 이걸 본능적으로 해냅니다. 그렇게 침투한 손흥민은 수비수를 완전히 따돌리고 노마크 상태가 됐어요. 골키퍼와 1대1 찬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루드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오른쪽으로 패스 한 번만 하면 됐죠. 그럼 손흥민이 침착하게 골을 넣을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의 1대1 골 결정력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프리미어리그 통계를 보면 손흥민은 1대1 상황에서 약 65%의 골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이건 리그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즉, 저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공만 주면 10번 중 67번은 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루드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황당하게도 왼쪽에서 뛰던 보이드라는 선수에게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완벽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왼쪽의 무명 선수에게 공을 준 거예요. 보이드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선수는 LAFC에서 지난 시즌 대부분을 후보로 보냈어요. 출전 시간도 별로 없었고 골도 거의 못 넣었죠. 시즌 내내 이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 골이에요, 여러분. 공격수가 한 시즌에 이 골이면 이건 거의 활약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수한테 공을 준 루드리의 판단도 이해가 안 가지만 보이드의 선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공을 받았을 때 상대 골키퍼는 이미 각도를 좁히며 나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보이드의 바로 옆, 즉 오른쪽에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천천히 분석해 볼게요. 보이드가 공을 받았을 때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손흥민에게 패스. 둘째, 골키퍼와의 각도 싸움을 시도하며 슈팅. 셋째, 다시 중앙으로 패스해서 재정비.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압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해서 빈 골문에 밀어넣게 해야죠. 이건 초등학생 축구에서도 배우는 기본이거든요. 혼자 욕심부리지 말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양보하라. 이게 팀 스포츠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이드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며 정직하게 슈팅을 때린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쏜 겁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보다 쉬운 선방이 없었을 거예요. 방향도 뻔하고 파워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각도도 없었으니까요. 결과는 당연히 골키퍼 몸에 맞고 굴절되며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순간 비에모 스타디움은 탄식으로 가득 찼고 산토스 감독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감독 벤치 카메라가 산토스의 표정을 잡았는데 진짜 충격받은 얼굴이었거든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저게 말이 되냐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코칭 스태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코치는 전술판을 내려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다른 코치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보이드를 향해 뭔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손흥민에게 왜 안 줬냐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283골을 넣은 득점왕이 완벽한 자리에 있는데 평소에 후보 신세인 선수가 그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에요. 이건 팀워크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플레이거든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축구 전문 매체 중 하나인 MLS 애널리시스는 경기 직후 특집 기사를 냈어요. 보이드의 이기적 플레이가 LAFC의 발목을 잡다라는 제목으로요.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신랄합니다. 골은 넣어본 사람이 넣는다. 보이드가 평소 폼이 좋지 않아 후보 신세인 이유가 바로 저기서 드러난다.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을 활용하지 못한 판단력은 아마추어 수준이다. 만약 보이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면 한 경기도 버티지 못하고 벤치로 쫓겨날 것이다. 다른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보이드는 축구 IQ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저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이건 축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걸 못 지켰다는 건 프로 선수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